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바쁜 주말이었습니다. 뉴스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 출석을 했고 이재명 정부의 2차 내각 인사만 발표돼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한 네 분도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한판 토론 시작합니다. 먼저 장민 변호사,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난 주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차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라고 했다가 뭐 또 논란 끝에 결국 1층으로 출입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출석 장면을 화면으로 보고 이어갑니다. 예, 지금 지상으로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 차량이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기자들을 만나는 장면.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특별한 응답을 하지 않고 이제 조사를 받는 장면입니다. 15시간을 머물렀는데 1차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기싸움이 계속 진행됐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출석 단계에서부터 뭐 지하 주차장으로 가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했는데 그 조사 시간은 15시간이지만 실제로 조사에 임한 시간은 또 굉장히 작았잖아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피의자 입장이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본인이 누구보다도 그 조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와 조사자와의 관계, 뭐 기싸움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저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켜야 될 품위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머릿속에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지나가는 모습이나 조사에 참여한 이후에 그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나 왜냐면 오전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CBS 이제 뉴스를 들어봤더니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니까 오후 조사는 나 못 들어가겠다 이랬다는 의혹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에 같은 사람이 오후에 또 조사하려고 하는데 사정 변경 없이 난 못 들어가겠다 내가 고발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럴 것인가? 법률적으로 다퉈봤자 큰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이 선처도 받고 이럴 거면은 전략을 딱 세우는 거죠. 완전 무죄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다투든지 아니면 납작 엎드려서 양형에 좀 읍소를 하든지 둘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법정형이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이거는 정정당당하지 않고 국민 앞엔 좀 비겁하다는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제 오전 조사 받을 때 경찰 출신인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있었는데 이분이랑 이제 오전에 대답을 하다가 뭔가 일이 있었는지 오후에는 조사를 거부했단 말이죠. 송 변호사님. 오전에는 조사를 받다가 예. 오후에는 조사 주체를 문제 삼아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법리를 떠나서 봐도 적정하지도 않아 보이는 겁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1월 6일과 1월 15일에 있었던 공수처의 그 체포 시도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법원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받아서 들고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창환 총경이 그 현장에 있었든 없었든 애초에 관계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검사가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법질서를 지나치게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여왔고 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사하는데 예우나 격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각의 시선도 설득력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또 일각에서 이제 오전 조사 때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기 때문에 뭔가 신병의 변화가 있었고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사실은 CBS가 그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아직 뭐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제가 예. 그걸 전제로 논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 여당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이고 상대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정치인 큰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검찰 조사를 받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 정도 되면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을 때 조금 한마디 정도 대국민 앞에서 사과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냥 뭐 그 전날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에 나가네, 10시에 나가네, 나는 이 사람한테 조사를 못 받겠네. 그리고 뭐 그 이후로도 너무 조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소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예.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의 마음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저희 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출석 조사 봤을 때 굉장히 매섭게 논평됐어요. 특혜 받을 생각 마라. 심지어 뭐 십몇치의 단식을 받을 때도 2번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굉장히 매섭게 논평을 냈는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조사 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식 입장이 없어서 좀 매우 아쉬웠습니다. 예. 또 이제 오전에 응했던 그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서명 날인 거부했다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사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서명 날인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예. 물론 뭐 피고인이 이거 증거로 하자라고 하면은 쓸 수 있겠지만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증거 능력은 없을 것이고 다만 특검에서는 내부적인 참고용으로 쓸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예. 대해서. 예. 장 변호사님. 이건 되게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니 오전에 조사를 받았는데 왜 오후에 못 나가겠다고 하지? 그러면 집에 가면 돼요. 진짜 그러면 만약에 정말 집에 내가 가면 돼요? 정말 이게 불법이고 내가 아. 고소한 사람이고 이해 충돌. 근데 그 선택은 못 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요. 체포영장 발부될까 봐. 그러니까 계속 대기실에 있으면서 시간만 끄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생각했던 게 고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경찰 출신이 나를 조사하냐. 이거는 그냥 허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오후에는 말을 하지 못할 어떤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토요일의 상황에도. 예. 실시간으로 속보로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때도. 예. 근데 봤더니 오늘 보도를 보면 뭔가 본인이 말문이 막히는 증거를 제출받았다. 이게 또 악의도 맞아요. 특검에서 뭐라 그랬냐. 지금 우리가 수사하려고 하는데 체포영장 청구한다. 왜? 불러도 오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 다 왔는데 유일하게 오지 않은 피의자 1인 윤석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맥락을 보면 본인이 거의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증거 내지 진술 내지 참고인들의 주장 같은 거에 직면하고 본인이 확인을 했구나. 그러면 날인할 수 보통은 다 날인하죠. 날인을 안 하는 피의자는 없습니다. 이게 그 분위기가 그렇지도 않아요. 검찰에 입회해 보면. 근데 예. 그거를 날인을 하지 않죠.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이건 대단한 꼼수다. 그러면 본인이 날인하지 않는다고 유죄 받을 거 무죄 받을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다른 증거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임해야 그나마 구속수감의 기간을 뒤로 미룰 겁니다. 예. 일단 뭐 3대 특검 큰 틀에 3개의 특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내란 특검에서 좀 요 정도 상황입니다. 내일 또 이제 2차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못 간다 했다가 이제 특검 측에서는 요청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칠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제 오늘 오후에 한 5시경에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날짜 변경 요청을 받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그 윤 전 대통령의 속마음은 어떨 것이냐 현재 토요일에 15시간 조사를 받았고 이제 내일 안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포영장인가요? 바로 칠 겁니다. 영장. 바로 체포영장을 예.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윤 전 대통령의 현재의 속마음은 어떨 것이냐. 자, 일단 우리 김지호 대변인부터. 희생번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태도와 예. 김건희 씨의 최근 행보를 보면 예. 너무 정반대예요. 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고집스럽고 무식하게 지금 검찰 조사에 대응하는 반면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우울증으로 입원도 하고 또 태어날 때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도 하고 뭔가 좀 동정심을 사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플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연출이라면 영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아내 사랑으로 이 한 몸 바쳐서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검찰에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근데 예. 과거에 부부 동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영자, 이철이 사기꾼 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가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제대로 된 법률 조언을 받아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변인. 난감하대. 하네. 난감하네. 네. 난감하네. 윤 전 대통령 난감하네. 난감하죠. 그런가요? 지금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쓰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출석 안 하겠다고 하면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되잖아요. 예. 그때는
지난번처럼 한남동에서 뭐 경호처에서 방어를 안 할 것이고.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대로 그냥 체포돼야 하는 상황인데 절차적으로 다툴 수 있는 거는 다 다투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반복됐을 경우에 국민적 여론도 있을 거고 해서 예. 아마 답을 찾기 어려울 거다. 결국은 수사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난감하네 이걸 넣습니다. 예, 난감한 상황일 것이다. 장 변호사님은 예. 저는 두렵고 또 두려울 것이다. 아, 속마음은 두려울 것이다. 좀 굉장히- 옆으로 해주세요. 예,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두렵고 또 없는 게 두렵다. 저희가 이제 형사 사건은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다시 재구속. 예, 근데 당사자들이 자기 사건은 사실 제일 잘 알아요. 그 귀결도 저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희망회를 돌리면서도 아주 내심의 그 깊은 곳에서는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신병 처리는 이렇게 되고 내가 뭐 무죄로는 빠져나올 수 없겠구나. 이런 걸 제일 잘 알아요. 법조인이고 검찰총장 출신이면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특검도 제일 많이 해보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특검의 예.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21시간 조사받고 5일 뒤인가 바로 영장 쳤어요. 이거 구속영장 얘기합니다. 예. 본인이 했던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굴러갔을 때 뻗팅기고 항변하고 어떻게 보면은 납득할 수 없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계속 이어간다. 그때 수사기관은 영장 치는 겁니다. 본인이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한번 수감됐었잖아요. 수감됐으면 그 고통을 어쨌든 한번 겪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공포가 사실 어마어마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겁이 났을 때 겁을 먹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집에는 안 가지만 어떻게든 뻗팅겨보고 대기는 하고 막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고 막 주장을 해보다가 그러다가 그냥 지하 주차장 안에서 한 몇 초 차 세웠다가 그냥 들어가고 이거 당당하지 못해요. 예. 예, 송영원 대변인. 아, 잘 작게 쓰셨는데 한 명도 안 왔구만. 아, 그렇죠. 1월 6일에 특검 이제 갈 때. 공수처가 처음에 체포 시도했을 때는 한남동 관저 앞에 44명의 국회의원이 갔었잖아요. 아. 그런데 이번에 서초동 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 나온 분은 없습니다. 의원 중에. 그렇죠. 예. 이걸 보면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하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고 지금까지 본인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이념 공동체나 정치적인 결사체라기보다는 이익 공동체에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심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결국에는 현관으로 들어간 선택이죠. 아마 내일도 저는 그래서 출석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박지영 특검보가 이제 언론에는 근데 오늘, 그러니까 내일 출석 안 하면 4일이나 5일에 다시 소환 통보하고 이때도 출석 안 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기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건데 이거 영장인 거잖아요. 네. 예, 체포영장. 체포영장.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출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송 변호사님 입장이시고, 작가님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나머지 두 특검도 이제 본격적으로 예, 수사를 개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으로 입원을 했었다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장면도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밀기도 했는데 김건희 씨도 역시 특검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저는 그 휠체어 미는 장면은 그것이야말로 지하로 가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휠체어. 아,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 그 휠체어를 탈 상황이냐 아니냐 그거는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것이 노출되었을 때 국민들께서 어떤 부분에 그러면 더 자극을 느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느 쪽에 그러면 더 생각을 굳힐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미는 모습과 이런 것들이 뭐 두 분이 부부간에 애정이 각별하다는 건 뭐 제가 잘 아는데 그게 글쎄요. 그 차에 탈 땐 또 벌떡 일어나서 타시더라고요. 그런 거 예.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 음. 그걸 왜 노출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역효과 네.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완전히 저는 공감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 주신 영상을 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막 아파가지고 이 휠체어를 타고 가요. 예. 이 지하로 안 가고 보란 듯이 사실 로비로 간 거 아닙니까? 지하로 충분히 갈 수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차를 이렇게 사람들 시선을 이제 가리려고 문을 닫은 다음에는 거기 좁아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표현이 많은 게 좀 경쾌한 발걸음으로 폴짝폴짝 뛰어서 그 차에 탑승을 해요. 예.
아픈 사람이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울증과 휠체어는 인과관계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오늘 한겨레 제목이에요. 과일 먹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자유롭게. 예. 그러면 이건 의도된 영상이다, 의도된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죠. 휠체어 타고 가는 건 동정 여론을 목적으로 했든 뭐를 했든 그러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더 뭐랄까요, 좀 분노를 좀 어떻게 보면 자극한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 관심이 좀 덜한 측면이 있었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 주사를 받기 위해서 입장하는 장면은 뭐랄까요, 언론이 굉장히 취재를 열성적으로 할 가능성도 많아 보이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 휠체어 사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국민들께서 미디어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과거처럼 흑백 텔레비전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자기적이라는 의심이 들면은 그건 금방 알아차리시죠. 그런 점을 대단히 간과하고 있다. 과거 마포대교 사진이라든가 예. 뭐 순천만 정원 박람회 때 사진이라든가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패턴이 일관된다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과정이 있고 그리고 조사를 계속 미뤄왔잖아요. 또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일 때는 제3의 장소에 조사를 받았고 그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더라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핵심 사안이 16개고 그중에 김건희 씨 이름이 13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기 네. 때문에 사실은 뭐가 우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랄까요, 또 이제 아프다고 해서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김지호 대변인. 제가 봤을 때는 아프다고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가요? 그렇게 안 나왔다가 또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하다. 그리고 집에 갈 때도 휠체어 사용할 정도로 뭐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이것을 계속 어필하면서 나중에 수사를 받더라도 조사를 받더라도 뭔가 시간을 단축하든지 뭐 조사 받다가 예를 들어서 좀 불리한 이야기를 묻거나 이러면 갑자기 또 졸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또 심신미약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뭔가 포석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인준되면 도덕성 검증은 무력화된다면서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인준 거부는 대선 불복이다. 뭐 이렇게 또 맞서는 상황이기도 하죠. 칠판 한번 들어주시고 네 분 입장을 듣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은 네모다. 뭐 이게 써주시면 됩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은 뭐뭐뭐다. 뭐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자를 쓰신 민석 전 대변인 필연이다. 필연이다. 네. 필연이다. 뭐 이상 뭐가 너무 약간 필연한 무기력하신데. 아니 이거는 뭐 사실 네, 사실이잖아요. 아. 인준을 안 할 리도 없고 그 투표에서 민주당이 투표를 무슨 과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쓴 건데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저항 아닌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검증이 잘 안 됐다. 예. 뭐 청문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아직도 국민들은 분노한다. 뭐 이건데 예. 무기력하다는 표현을 제가 뭐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무기력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틀리다? 제가 틀리지 않다고. 그렇군요. 자, 이어서 장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필수다. 예,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인준은 필수다. 속도를 내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류인 것 같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예. 이게 정말 총리직을 수행을 못할 정도의 결격이냐. 어쨌든 뭐 부족하다는 지적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하십니다만 큰 틀에서 이제 해명이 됐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도 계속 이제 차기 인선 발표하고 있잖아요. 예. 그 재청권자가 총리입니다. 예. 근데 지금 누가 재청을 하고 있냐면 전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총리가 장관. 없고 정관. 예. 예. 그거는 어떤 헌법학자가 이제 지적을 했던데 이거 헌정사에 좋은 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지난 정부는 또 내란, 계엄 여기서 이제 얼룩이 정부잖아요. 예. 그 정부의 또 인사인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필연 말씀 주셨지만 필연 더하기 필수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다. 이거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측면에서도 전 당연히 마침표를 빨리 찍고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걸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 뭐 국민 뭐 김민석 없는 청문회 때 화력을 다 집중 못하고 장외전으로 또 별도의 청문회를 자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건 좀 이상하다. 예. 예, 송영훈 대변인. 네.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자존심 상해할 일이다. 그렇죠. 김민석 총리 인준은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고르고 골라서 지명한 사람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단히 자존심 상해야 할 일이죠. 아니 아무려면 민주당 167명 국회의원들 중에 전과 없고 이렇게 불법적 기자금 많이 받으신 적 없고 스폰서 논란 없고 증인 떳떳하게 부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저는 찾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를 고집한다면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이 정도의 모양이구나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단히 자존심 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제가 그 대비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조국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증인을 11명을 합의를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서 증인 한 명도 없는 청문회를 치렀어야 했겠는가. 정말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도 매우 자존심 상하셔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조 대변인. 저는 사필 규정이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고 또 견제해야 되는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그리고 조기 대선 그리고 인수위도 없이 이재명 정부가 어렵게 지금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데 이번 총리가 만약에 제대로 인준이 안 될 경우 굉장히 국정 운영하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줬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혹독하게 비판해야지 너무 처음부터 좀 가혹하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저희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인준했던 그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유를 가지시랍니다. 저희가 지금 여유를 가질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총리 빨리 임명해달라고 그러는데 국가 예산 규모도 잘 모르시고 국가 채무 비율도 거의 뭐 동떨어진 말씀 하시는데 예. 저는 걱정이 많이 앞서요. 잘 보좌를 받으셔서 총리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랄 뿐인데요.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잠시 쉬었다가 총리 인선 관련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